이번에는 운전 중 욕설을 들은 경우 고소장 작성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에서 모욕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운전 중에 욕설을 들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들었거나 무례한 표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피해 입은 상황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온갖 성차별적인 발언들로 인해 주로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운전 중에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운전 중에 욕설을 들은 피해자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은평구 대조동에 거주하는 25세 여성 유모 씨는 2023년 1월 7일 7시경 출근길에 차량을 운행하여 주택가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트럭을 발견한 유모 씨가 차량을 골목 오른쪽으로 바짝 붙였고 덮개가 덮이지 않은 배수로에 조수석 타이어가 끼어 차량이 꼼짝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모 씨 뒤에 따라오던 대여섯 대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는데요. 잠시 후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 다른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유모 씨의 차량 뒤에 있던 배모 씨는 유모 씨 차량 옆으로 정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모 씨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행인들 앞에서 유모 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시작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욕설을 듣고 화가 난 유모 씨가 창문을 내려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냐며 당장 사과하라고 항의했지만 배모 씨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더 큰 소리로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등 모가지를 꺾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배모 씨의 욕설에 화가 나고 창피한 유모 씨는 자꾸 욕하시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이야기했지만 배모 씨는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운전자들이 유모 씨의 차량을 뒤에서 밀어주어 유모 씨는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약 10여 분간 배모 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유모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모 씨는 배모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유모 씨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배모 씨는 황급히 사라졌고 유모 씨도 출근 시간에 늦을 것 같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난 일로 분하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유모 씨는 동료 직원에게 사정을 털어놨고 결국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형사고소를 결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주변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경멸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모욕에 대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명예가 침해되지 않아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시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므로 배모 씨가 주변 운전자들이 있는 골목에서 유모 씨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을 모욕한 배모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피고소인의 차량 번호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인적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차량 번호와 같은 정보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법령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알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소목차를 만들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를 살펴보며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지만 고소인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으로 피고소인의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기재했고 블랙박스 캡처 사진을 함께 제출해 더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차량을 운행하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상황,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약 10여 분간 욕설한 사실을 더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항목인데요.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약 10여 분간 다른 행인들이 있는 골목에서 고소인에게 경멸적인 표현의 욕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인데요. 그래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의 캡처 사진과 영상 원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각 항목을 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작성해 보세요.